오늘의 이야기 우리는 이미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걸까요? 마음에 남은 미련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궁금해서일까요? 이별 후에도 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과의 재회. 오늘 우리는 그 가능성의 여러 갈래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마음의 미로 속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빛을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공유는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이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 깊은 인간의 마음을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인연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예고 없이 과거의 문을 두드리며 시작됩니다. 현재 두 분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재회의 가능성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0%, 어쩌면 90%에 가까운 확률로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혹은 우연처럼 길 위에서 마주치는 드라마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당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맴돌거나 당신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주변을 탐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계획된 접근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폭풍에 가깝습니다. 당신을 잃었다는 상실감,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어 충동적으로 당신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왕이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생각하듯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금 너에게 갈게라는 마음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잘 짜인 계획서가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이 써내려간 한 통의 편지와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당신의 마음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반복될지도 모를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다시 믿어도 될까? 우리의 행복한 미래가 가능할까? 당신은 섣불리 마음을 열기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한두 번의 시도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결국 이 관계의 열쇠는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상대가 다가왔을 때 당신이 그 손을 잡아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재회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연락은 빠르면 2주, 늦어도 2-3달 안에는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재회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확신하는 데 필요한 시간, 약 5달에서 6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두 분의 관계는 비로소 안정기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언을 드리자면 신중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연락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거절하면 그가 떠날까 봐 두려워 섣불리 마음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가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진심인지 지켜볼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당신을 위한 그 깊은 고민의 시간이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단단한 관계를 선물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이처럼 빠르게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기나긴 침묵의 겨울을 견뎌내야만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회의 가능성은 여전히 80%로 높게 존재하지만
그 과정은 아주 길고 더딜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의 끈은 분명히 남아있지만 현재 한쪽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전혀 없는 아주 단단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런 상대의 모습을 보며 이 관계는 끝났어라는 생각에 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통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관계의 균형은 깨져버렸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당신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현실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이든 금전적인 문제든 혹은 개인적인 성장이든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고 그립다는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당장 해결해야 할 눈앞의 과제에 집중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정의 동요를 애써 외면하며 냉철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신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를 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길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마음속은 온통 칼날이 선 듯 아픕니다. 우리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인데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갑작스러운 이별은 당신에게 큰 충격과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상대는 현실의 땅을 딛고 서려 애쓰고 있고 당신은 감정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좁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다시 닿기까지는 계절이 몇 번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찬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 11월이나 12월쯤이 되어서야 비로소 침묵을 깨는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의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집중하던 상대방은 자신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안정을 찾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당신의 빈자리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너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겠어. 뒤늦은 후회와 그리움이 밀려오면서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반면 오랜 시간 아파하며 기다렸던 당신은 막상 그가 다가왔을 때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더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를 신중하게 지켜보며 그의 진심을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다행히 연락이 닿는 순간 재회는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이기에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가 나를 잊은 것 같다고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의 부재 속에서 당신의 삶에 집중하고 스스로의 세계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세요. 그렇게 당신이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빛나고 있을 때 그는 당신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인연도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당신은 아마도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준 쪽이었을 겁니다. 당신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 사람의 세계를 채워주었지만 이제 당신의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을 거에 키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신은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 알기에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가간다고 해도
내가 날 받아줄까? 나는 너에게 행복을 줄 자격이 없어. 그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당신을 놓아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잡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연락이 올 확률은 100%에 가깝지만 실질적인 재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30%에서 50% 정도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연락은 그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 역시 복잡합니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히 놓지 못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연락은 빠르면 2달, 늦어도 4달 안에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가왔을 때 재회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이고 상대방 역시 조심스럽게 당신의 눈치를 살피며 천천히 다가올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1~2달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더 나은 삶을 향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와의 재회를 선택한다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그를 떠나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아픔에 맞서 자신의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용기 있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 당신은 이미 이 관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의 책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당신을 가장 빛나는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임을 믿으세요. 우리는 오늘 헤어진 인연이 다시 만나는 3가지 다른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연, 오랜 기다림 끝에 이어지는 인연, 그리고 과거의 무게를 딛고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는 인연. 당신의 이야기는 이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혹은 전혀 다른 길 위에 서 있나요? 어떤 길 위에 서 있든 기억하세요. 과거의 문이 다시 열리든 새로운 길이 눈앞에 펼쳐지든 가장 중요한 여행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이라는 것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맑은 지혜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 우리는 이미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걸까요? 마음에 남은 미련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궁금해서일까요? 이별 후에도 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과의 재회. 오늘 우리는 그 가능성의 여러 갈래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마음의 미로 속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빛을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공유는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이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 깊은 인간의 마음을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인연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예고 없이 과거의 문을 두드리며 시작됩니다. 현재 두 분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재회의 가능성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0%, 어쩌면 90%에 가까운 확률로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혹은 우연처럼 길 위에서 마주치는 드라마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당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맴돌거나 당신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주변을 탐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계획된 접근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폭풍에 가깝습니다. 당신을 잃었다는 상실감,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어 충동적으로 당신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왕이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생각하듯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금 너에게 갈게라는 마음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잘 짜인 계획서가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이 써내려간 한 통의 편지와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당신의 마음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반복될지도 모를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다시 믿어도 될까? 우리의 행복한 미래가 가능할까? 당신은 섣불리 마음을 열기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한두 번의 시도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결국 이 관계의 열쇠는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상대가 다가왔을 때 당신이 그 손을 잡아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재회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연락은 빠르면 2주, 늦어도 2-3달 안에는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재회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확신하는 데 필요한 시간, 약 5달에서 6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두 분의 관계는 비로소 안정기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언을 드리자면 신중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연락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거절하면 그가 떠날까 봐 두려워 섣불리 마음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가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진심인지 지켜볼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당신을 위한 그 깊은 고민의 시간이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단단한 관계를 선물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이처럼 빠르게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기나긴 침묵의 겨울을 견뎌내야만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회의 가능성은 여전히 80%로 높게 존재하지만 그 과정은 아주 길고 더딜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의 끈은 분명히 남아있지만 현재 한쪽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전혀 없는 아주 단단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런 상대의 모습을 보며 이 관계는 끝났어라는 생각에 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통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관계의 균형은 깨져버렸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당신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현실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이든 금전적인 문제든 혹은 개인적인 성장이든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고 그립다는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당장 해결해야 할 눈앞의 과제에 집중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정의 동요를 애써 외면하며 냉철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신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를 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길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마음속은 온통 칼날이 선 듯 아픕니다. 우리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인데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갑작스러운 이별은 당신에게 큰 충격과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상대는 현실의 땅을 딛고 서려 애쓰고 있고 당신은 감정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좁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다시 닿기까지는 계절이 몇 번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찬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 11월이나 12월쯤이 되어서야 비로소 침묵을 깨는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의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집중하던 상대방은 자신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안정을 찾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당신의 빈자리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너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겠어. 뒤늦은 후회와 그리움이 밀려오면서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반면 오랜 시간 아파하며 기다렸던 당신은 막상 그가 다가왔을 때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더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를 신중하게 지켜보며 그의 진심을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다행히 연락이 닿는 순간 재회는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이기에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가 나를 잊은 것 같다고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의 부재 속에서 당신의 삶에 집중하고 스스로의 세계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세요. 그렇게 당신이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빛나고 있을 때 그는 당신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인연도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당신은 아마도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준 쪽이었을 겁니다. 당신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 사람의 세계를 채워주었지만 이제 당신의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을 거에 키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신은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 알기에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가간다고 해도 내가 날 받아줄까? 나는 너에게 행복을 줄 자격이 없어. 그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당신을 놓아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잡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연락이 올 확률은 100%에 가깝지만 실질적인 재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30%에서 50% 정도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연락은 그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 역시 복잡합니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히 놓지 못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연락은 빠르면 2달, 늦어도 4달 안에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가왔을 때 재회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이고 상대방 역시 조심스럽게 당신의 눈치를 살피며 천천히 다가올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1~2달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더 나은 삶을 향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와의 재회를 선택한다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그를 떠나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아픔에 맞서 자신의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용기 있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 당신은 이미 이 관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의 책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당신을 가장 빛나는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임을 믿으세요. 우리는 오늘 헤어진 인연이 다시 만나는 세 가지 다른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연, 오랜 기다림 끝에 이어지는 인연, 그리고 과거의 무게를 딛고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는 인연. 당신의 이야기는 이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혹은 전혀 다른 길 위에 서 있나요? 어떤 길 위에 서 있든 기억하세요. 과거의 문이 다시 열리든 새로운 길이 눈앞에 펼쳐지든 가장 중요한 여행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이라는 것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맑은 지혜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 우리는 이미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걸까요? 마음에 남은 미련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궁금해서일까요? 이별 후에도 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과의 재회. 오늘 우리는 그 가능성의 여러 갈래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마음의 미로 속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빛을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공유는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이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 깊은 인간의 마음을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인연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예고 없이 과거의 문을 두드리며 시작됩니다. 현재 두 분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재회의 가능성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0%, 어쩌면 90%에 가까운 확률로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혹은 우연처럼 길 위에서 마주치는 드라마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당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맴돌거나 당신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주변을 탐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계획된 접근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폭풍에 가깝습니다. 당신을 잃었다는 상실감,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어 충동적으로 당신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왕이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생각하듯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금 너에게 갈게라는 마음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잘 짜인 계획서가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이 써내려간 한 통의 편지와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당신의 마음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반복될지도 모를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다시 믿어도 될까? 우리의 행복한 미래가 가능할까? 당신은 섣불리 마음을 열기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한두 번의 시도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결국 이 관계의 열쇠는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상대가 다가왔을 때 당신이 그 손을 잡아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재회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연락은 빠르면 2주, 늦어도 2-3달 안에는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재회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확신하는 데 필요한 시간, 약 5달에서 6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두 분의 관계는 비로소 안정기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언을 드리자면 신중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연락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거절하면 그가 떠날까 봐 두려워 섣불리 마음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가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진심인지 지켜볼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당신을 위한 그 깊은 고민의 시간이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단단한 관계를 선물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이처럼 빠르게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기나긴 침묵의 겨울을 견뎌내야만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회의 가능성은 여전히 80%로 높게 존재하지만 그 과정은 아주 길고 더딜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의 끈은 분명히 남아있지만 현재 한쪽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전혀 없는 아주 단단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런 상대의 모습을 보며 이 관계는 끝났어라는 생각에 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통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관계의 균형은 깨져버렸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당신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현실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이든 금전적인 문제든 혹은 개인적인 성장이든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고 그립다는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당장 해결해야 할 눈앞의 과제에 집중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정의 동요를 애써 외면하며 냉철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신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를 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길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마음속은 온통 칼날이 선 듯 아픕니다. 우리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인데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갑작스러운 이별은 당신에게 큰 충격과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상대는 현실의 땅을 딛고 서려 애쓰고 있고 당신은 감정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좁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다시 닿기까지는 계절이 몇 번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찬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 11월이나 12월쯤이 되어서야 비로소 침묵을 깨는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의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집중하던 상대방은 자신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안정을 찾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당신의 빈자리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너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겠어. 뒤늦은 후회와 그리움이 밀려오면서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반면 오랜 시간 아파하며 기다렸던 당신은 막상 그가 다가왔을 때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더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를 신중하게 지켜보며 그의 진심을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다행히 연락이 닿는 순간 재회는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이기에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가 나를 잊은 것 같다고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의 부재 속에서 당신의 삶에 집중하고 스스로의 세계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세요. 그렇게 당신이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빛나고 있을 때 그는 당신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인연도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당신은 아마도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준 쪽이었을 겁니다. 당신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 사람의 세계를 채워주었지만 이제 당신의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을 거에 키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신은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 알기에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가간다고 해도 내가 날 받아줄까? 나는 너에게 행복을 줄 자격이 없어. 그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당신을 놓아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잡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연락이 올 확률은 100%에 가깝지만 실질적인 재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30%에서 50% 정도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연락은 그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 역시 복잡합니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히 놓지 못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연락은 빠르면 2달, 늦어도 4달 안에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가왔을 때 재회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이고 상대방 역시 조심스럽게 당신의 눈치를 살피며 천천히 다가올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1~2달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더 나은 삶을 향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와의 재회를 선택한다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그를 떠나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아픔에 맞서 자신의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용기 있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 당신은 이미 이 관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의 책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당신을 가장 빛나는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임을 믿으세요. 우리는 오늘 헤어진 인연이 다시 만나는 3가지 다른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연, 오랜 기다림 끝에 이어지는 인연, 그리고 과거의 무게를 딛고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는 인연. 당신의 이야기는 이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혹은 전혀 다른 길 위에 서 있나요? 어떤 길 위에 서 있든 기억하세요. 과거의 문이 다시 열리든 새로운 길이 눈앞에 펼쳐지든 가장 중요한 여행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이라는 것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맑은 지혜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 우리는 이미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걸까요? 마음에 남은 미련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궁금해서일까요? 이별 후에도 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과의 재회. 오늘 우리는 그 가능성의 여러 갈래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마음의 미로 속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빛을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공유는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이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 깊은 인간의 마음을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인연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예고 없이 과거의 문을 두드리며 시작됩니다. 현재 두 분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재회의 가능성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0%, 어쩌면 90%에 가까운 확률로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혹은 우연처럼 길 위에서 마주치는 드라마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당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맴돌거나 당신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주변을 탐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계획된 접근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폭풍에 가깝습니다. 당신을 잃었다는 상실감,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어 충동적으로 당신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왕이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생각하듯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금 너에게 갈게라는 마음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잘 짜인 계획서가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이 써내려간 한 통의 편지와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당신의 마음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반복될지도 모를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다시 믿어도 될까? 우리의 행복한 미래가 가능할까? 당신은 섣불리 마음을 열기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한두 번의 시도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결국 이 관계의 열쇠는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상대가 다가왔을 때 당신이 그 손을 잡아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재회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연락은 빠르면 2주, 늦어도 2-3달 안에는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재회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확신하는 데 필요한 시간, 약 5달에서 6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두 분의 관계는 비로소 안정기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언을 드리자면 신중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연락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거절하면 그가 떠날까 봐 두려워 섣불리 마음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가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진심인지 지켜볼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당신을 위한 그 깊은 고민의 시간이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단단한 관계를 선물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이처럼 빠르게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기나긴 침묵의 겨울을 견뎌내야만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회의 가능성은 여전히 80%로 높게 존재하지만 그 과정은 아주 길고 더딜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의 끈은 분명히 남아있지만
현재 한쪽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전혀 없는 아주 단단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런 상대의 모습을 보며 이 관계는 끝났어라는 생각에 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통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관계의 균형은 깨져버렸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당신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현실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이든 금전적인 문제든 혹은 개인적인 성장이든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고 그립다는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당장 해결해야 할 눈앞의 과제에 집중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정의 동요를 애써 외면하며 냉철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신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를 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길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마음속은 온통 칼날이 선 듯 아픕니다. 우리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인데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갑작스러운 이별은 당신에게 큰 충격과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상대는 현실의 땅을 딛고 서려 애쓰고 있고 당신은 감정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좁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다시 닿기까지는 계절이 몇 번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찬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 11월이나 12월쯤이 되어서야 비로소 침묵을 깨는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의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집중하던 상대방은 자신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안정을 찾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당신의 빈자리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너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겠어. 뒤늦은 후회와 그리움이 밀려오면서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반면 오랜 시간 아파하며 기다렸던 당신은 막상 그가 다가왔을 때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더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를 신중하게 지켜보며 그의 진심을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다행히 연락이 닿는 순간 재회는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이기에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가 나를 잊은 것 같다고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의 부재 속에서 당신의 삶에 집중하고 스스로의 세계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세요. 그렇게 당신이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빛나고 있을 때 그는 당신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인연도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당신은 아마도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준 쪽이었을 겁니다. 당신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 사람의 세계를 채워주었지만 이제 당신의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을 거에 키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신은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 알기에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가간다고 해도 내가 날 받아줄까? 나는 너에게 행복을 줄 자격이 없어. 그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당신을 놓아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잡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연락이 올 확률은 100%에 가깝지만 실질적인 재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30%에서 50% 정도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연락은 그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 역시 복잡합니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히 놓지 못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연락은 빠르면 2달, 늦어도 4달 안에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가왔을 때 재회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이고 상대방 역시 조심스럽게 당신의 눈치를 살피며 천천히 다가올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1~2달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더 나은 삶을 향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와의 재회를 선택한다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그를 떠나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아픔에 맞서 자신의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용기 있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 당신은 이미 이 관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의 책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당신을 가장 빛나는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임을 믿으세요. 우리는 오늘 헤어진 인연이 다시 만나는 3가지 다른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연, 오랜 기다림 끝에 이어지는 인연, 그리고 과거의 무게를 딛고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는 인연. 당신의 이야기는 이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혹은 전혀 다른 길 위에 서 있나요? 어떤 길 위에 서 있든 기억하세요. 과거의 문이 다시 열리든 새로운 길이 눈앞에 펼쳐지든 가장 중요한 여행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이라는 것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맑은 지혜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 우리는 이미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걸까요? 마음에 남은 미련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궁금해서일까요? 이별 후에도 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과의 재회. 오늘 우리는 그 가능성의 여러 갈래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마음의 미로 속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빛을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공유는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이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 깊은 인간의 마음을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인연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예고 없이 과거의 문을 두드리며 시작됩니다. 현재 두 분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재회의 가능성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0%, 어쩌면 90%에 가까운 확률로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혹은 우연처럼 길 위에서 마주치는 드라마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당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맴돌거나 당신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주변을 탐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계획된 접근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폭풍에 가깝습니다. 당신을 잃었다는 상실감,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어 충동적으로 당신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왕이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생각하듯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금 너에게 갈게라는 마음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잘 짜인 계획서가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이 써내려간 한 통의 편지와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당신의 마음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반복될지도 모를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다시 믿어도 될까? 우리의 행복한 미래가 가능할까? 당신은 섣불리 마음을 열기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한두 번의 시도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결국 이 관계의 열쇠는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상대가 다가왔을 때 당신이 그 손을 잡아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재회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연락은 빠르면 2주, 늦어도 2-3달 안에는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재회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확신하는 데 필요한 시간, 약 5달에서 6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두 분의 관계는 비로소 안정기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언을 드리자면 신중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연락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거절하면 그가 떠날까 봐 두려워 섣불리 마음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가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진심인지 지켜볼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당신을 위한 그 깊은 고민의 시간이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단단한 관계를 선물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이처럼 빠르게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기나긴 침묵의 겨울을 견뎌내야만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회의 가능성은 여전히 80%로 높게 존재하지만 그 과정은 아주 길고 더딜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의 끈은 분명히 남아있지만 현재 한쪽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전혀 없는 아주 단단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런 상대의 모습을 보며 이 관계는 끝났어라는 생각에 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통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관계의 균형은 깨져버렸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당신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현실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이든 금전적인 문제든 혹은 개인적인 성장이든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고 그립다는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당장 해결해야 할 눈앞의 과제에 집중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정의 동요를 애써 외면하며 냉철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신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를 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길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마음속은 온통 칼날이 선 듯 아픕니다. 우리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인데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갑작스러운 이별은 당신에게 큰 충격과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상대는 현실의 땅을 딛고 서려 애쓰고 있고 당신은 감정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좁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다시 닿기까지는 계절이 몇 번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찬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 11월이나 12월쯤이 되어서야 비로소 침묵을 깨는 소식이